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모든 일이 처음에 시작된 정직한 마음을 잃어갈 때 포기했던 일들은 신념으로 내세울 때 별처럼 저 별처럼 삶과 죽음에 답없는 끝없는 질문에 휩싸인 채 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빠져 혼자 괴로울 때조차 별처럼 저 별처럼 난 빛나는 별 살아가며 하는 서로의 말들 그 오해들 속에 좀 참아가며 이해해야 하는 시간들 속에 원하는 오지 않던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 저 별처럼 우주의 한 부분으로 살며 믿는 대로 생긴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을 때 오는 피나는 결과들을 감사하며 별처럼 저 별처럼 난 빛나는 별 살아가며 하는 서로의 말들 그 오해들 속에 좀 참아가며 이해해야 하는 시간들 속에 원하는 오지 않던 나와 다른 많은 사람들 속에 너 지금 이곳 다시 별처럼 저 별처럼 애매한 언니들 첫 곡으로 이소라의 난 별 듣고 왔습니다. 네, 애매한 언니들 32회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탐탐 출판사 분들과 함께 여성들의 자궁 이야기, 임신 출산을 빼고 같이 이야기를 좀 했었죠.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분 모셨어요. 그래서 또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으로 2주 동안 명절 특집으로, 이제 명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특집으로 꾸미라고 하고요. 가족 호칭 개선 투쟁기,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의 저자 배은민정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배윤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에 우리 힘세고 사나운 용기 그때 같이 나오셨었고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 두 번째로 오니까 약간 제 집처럼 편안한 아, 그런 그래요? 느낌을 받으면서 앉아 있어요. 예, 다시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민정님이 조금 감기? 예, 약간 목감기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 말하는 게 걱정되는데 이렇게 모쪼록 이렇게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요새 감기가 너무 유행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렇고 주변 분들도 조금씩 그러시더라고요. 걸리시거나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조심하십시오. 빨리 나으셔야지. 네, 네. 나으시길 바라고요. 네, 오늘 또 함께 민정님과 함께 2회에 걸쳐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저희가 저번에는 같이 쓴 책으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민정님 단독 저서죠. 근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나온 지 됐죠? 예, 책이 2019년에 나왔으니까 지금이 이제 벌써 2024년이죠. 예,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아마 한 번쯤은 제목 들어보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인데 뭐 새삼스럽지만 예. 그래도 책 소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예, 이 책은 제가 가족 호칭 문제로 시가 안에서 그리고 시가 바깥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왔던 그런 시기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제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저는 결혼을 했을 때 둘째 아들인 남자하고 결혼을 했거든요. 이제 막내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 배우자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저는 배우자의 어머니는 뭐 어머님 이렇게 부르고 아버지는 아버님 이렇게 부르고 이제 그분들은 저를 그냥 민정아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이름을 부르고 또 배우자의 형 부부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형을 아주버님 그리고 그 형의 와이프 되는 사람을 형님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근데 저한테 돌아오는 호칭은 이제 재수 씨, 동서 이런 것이었고요. 그리고 또 배우자의 형의 와이프 되는 사람은 또 저의 남편을 도련님 이렇게 부르게 되고 이런 호칭이 만들어졌을 때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저한테 1차적으로 와닿았던 문제는 나는 여기 사람들을 줄줄이 전부 다 무슨 님이라고 부르는데 왜 여기서 나를 무슨 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지? 맞아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장려 유서의 그 문화가 아주 뿌리 깊이 있으니까 조금 덜 어색했는데 저한테 이제 아주버님, 형님, 도련님 이런 호칭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호칭에서 단순히 이제 무슨 님만이 아니라 이런 호칭이 좀 암묵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같은 위계를 담보하고 있다는 생각에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제가 얘기하면 바뀔 줄 알았거든요. 되게 쉽게. 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모두 좀 이름을 님자로 한번 넣어서 그렇게 호칭을 바꿔보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상치 않게 엄청난 후폭풍이 저한테 밀어닥치고 그 후폭풍에 맞서서 또 저도 반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투쟁들이 한 1여 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그쵸. 참 그래요. 시가와의 일은 사실은 여성들 입장에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도 큰일이 되는 경우들이 저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얘기해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그럼요, 진짜 난리가 나고 네, 그런 경험들이 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어쨌든 제목이 인상적이에요. 역시나. 그래서 이 제목은 좀 어떻게 정하시게 된 건지 좀 궁금해요.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제목은 책에서도 결국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호칭이라는 게 이제 표면상으로는 어떤 그야말로 부르는 어떤 이름들의 문제지만은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 호칭이 담보하고 있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런 암묵적인 가족 서열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같은 그런 서열을 담보하지 않고 좀 더 평등한 관계로 만나는 그런 가족을 저는 바랐었고 또 그런 가족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제목을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짓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이제 나중에 그 배우자의 형과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좀 맞붙었던 그런 저의 대적 상대인데요. 이제 그 사람이 저에게 당신 결혼했어 안 했어? 결혼했으면 당신은 내 아랫사람이야 이렇게 막 소리를 치고 이제 저는 또 저대로 당시의 배우자의 아버지에게 아랫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기 위해 싸울 거라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랬던 대목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맞아요. 좀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가 좀 책의 내용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네. 전 책에 대해서 저희 그 남편이랑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 이 가게도 좀 설명해 줬더니 그러네. 그 작가 분이 제일 아래네라고 거의 그 가게도에서 그렇게 느끼는 혹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어쨌든 가족이라는 네. 그 틀 안에선 그렇게 생각이 되는 자리였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투쟁으로 돌파하는 모습을 또 책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까 그 언급하신 나는 아랫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되려고 한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도 저도 읽으면서 약간 이 클라이막스 같은 그런 부분이기도 했고 되게 격도라는 그 저는 되게 잠잠하다가 좀 격도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투쟁의 과정이 되게 잘 그려져 있고 그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각자가 사용하는 언어들이 되게 재밌게 어쨌든 잘 디테일하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게 또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좀 재밌었고 이 얘기도 좀 이따가 해보려고 하고요. 그러면 사실 이 책이 출간된 거는 2019년인데요. 네. 호칭이 사실 뭐 지금도 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조금 사회적으로 지금은 그런 문제의식이 좀 퍼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당시엔 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가족 호칭 문제로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오마이뉴스를 통해 가지고 글을 연재했었는데요. 네네. 이제 그 글에 댓글들이 이렇게 달릴 때 생전 처음 이런 이야기를 들어봤다는 식의 댓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네이버 뉴스로 넘어가면서 당시에 이제 네이버 뉴스 뭐 랭킹 뉴스 같은 데 오르고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제 댓글들이 뉴스 하나당 3,000개씩 다 악플들. 막 진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막 아주 무지막지한 그냥 이런 인신공격성 악플 같은 것도 있고 뭐 저렇게 이제 가족을 해체하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는 여자는 광화문 광장에 사지를 매달고 찢어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악플에서부터 사실 저는 이런 악플보다 좀 저한테 더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했던 건 같은 여자지만 저 여자 진짜 싫다 이해 안 된다 이런 여자들 예, 그런 부분이 좀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명한 페미니스트란 없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보면서 어떤 그 여성들조차도 여성에게 현명한 태도로 싸우기를 원하는 그 사실 현명함이라는 게 뜯어보면은 그 안에 또 엄청나게 맞아요. 우리가 도달하고 다 해낼 수 없는 모순적인 역할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나의 뜻도 어느 정도 이렇게 이루면서 또 한편으로 사람들 기분도 전혀 안 거슬리고 이렇게 다 배려하면서 뭔가 좀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은 맞아요. 그런 현명한 역할 모델들을 원하시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좀 그런 부분에서 또 답답함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되게 흔히 나오는 얘기죠. 현명하게. 현명한 여자 너무 어렵습니다. 현명이란 무엇인가? 현명한 여자는 누구인가? 그러니까 좀 핵심은 좀 거스르지 않고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맞아요. 얘기해라. 이게 사실 핵심인데 그런 게 있나요? 세상에 그런 게 없고 사실은 그냥 그거는 말하지 말고 참아라. 요거에 좀 가까울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현명한 여자, 현명한 아내 이런 말은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쓰면서 현명한 남편, 현명한 맞아. 남자 이런 건 또 안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현명해지기 싫습니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왜 현명해져야 되나. 그러게 현명한 남편들도 좀 생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럼요.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어쨌든 참 그래요. 이런 걸 또 투쟁으로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 또 저도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런 또 얘기 나오면 또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악플이 막 3,000개 달리고 막 그런 걸 또 이제 어쨌든 혼자 좀 이렇게 보셨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래서 참 많이 아쉬운 게 그 당시에 그렇게 이제 활동을 시작하고 글을 쓰고 있을 때 지금처럼 무언가 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페미니스트 여성들이 있기는 분명히 있었지만 이제 여성 민우회를 통해서 이 활동들을 많이 전개했었는데 있기는 했지만 아주 지금처럼 그렇게 저를 지지하고 가까이에서 응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글을 처음 써가지고 발표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악플 같은 것들을 다 스스로 혼자 그냥 감당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어떤 마음을 다치거나 분명히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나는 강하게 다 이겨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돌아간다면은 그렇게 혼자 다 감당하고 그렇게 강해져야 된다고 스스로 되풀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좀 다독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빨리 우리 신여성 분들도 만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네, 민정님은 그 홍대에서 신여성이라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좀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이전에 또 이야기 스토리군요. 그래서 또 그러네요. 사실 되게 많은 여성들이 좀 이야기하기 꺼려하는 이유, 그러니까 좀 솔직하게 좀 자기 이야기를 하기 꺼려지게 되는 이유가 그런 뭐 댓글도 있을 것 같고 악플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약간 마녀사냥식의 진짜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얘기하기 힘들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민정님 이 투쟁기를 좀 읽어보시면 뭐 안 읽어보신 분들이 그래도 많으니까 읽어보시면 좀 이렇게 싸울 수 있구나. 사실은 막 민정님이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강하고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따라가다 보니까 아니, 이게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투쟁이 될 거라고 큰 싸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던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심코 어떤 식으로 시작했고 저의 목소리를 말하다 보니 이제 점점 큰 가족 내에서의 억압 그리고 사회적인 억압들을 마주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민정님이 그럼 어떤 투쟁을 하셨는지 또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 볼게요. 아이유의 Love is All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Dearest darling, my universe, 날 데려가 줄래? 나의 이 가난한 상상력으론 떠올릴 수 없는 곳으로 저기 멀리 from Earth to Mars 꼭 같이 가줄래? 그곳이 어디든 오랜 외로움 그 반대말을 찾아서 어떤 실수로 이토록 우리는 함께일까? 세상에게서 도망쳐 run on 나와
네, 아이유의 Love Wins All 듣고 왔고요. 네, 계속 이야기를 해봐야죠. 이 책,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이 책에선 결혼을 선택한 여성이 이제 가정 안에서 겪는 일들을 좀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까도 좀 얘기해 주셨는데 결혼하고 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다루는지도 궁금하고 뭐 한 1년 정도 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좀 약간 걸쳐 있잖아요. 관계들이 약간 걸쳐 있고 그래가지고 총 좀 여기 나오는 시간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2016년 정도에 저는 결혼을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호칭을 바꿔보자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했던 건 그로부터 한 1년 정도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2017년에서 이제 18년까지 그 1년 동안의 이야기가 거의 다 이 책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일을 겪고 나서 언제부터 좀 이걸 쓰셨는지. 이제 1년 후에 이제 이 일들이 조금 일단락된 다음에 그 한국여성민우회에서 활동가분이 제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이게 책이 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그때 당시에 제가 글쓰기에 좀 상당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분이 그냥 회원 에세이 홈페이지에 연재하는 그런 글 아무 때나 쓰면 된다, 아무렇게나 쓰면 된다, 이렇게 저한테 이제 한번 써봐라, 그러면은 도서 상품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번 가볍게 시작해볼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책에 담긴 그 내용의 거의 다가 이제 진행된 다음에 끝난 다음에 글을 쓰기 시작했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어쨌든 1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또 그 뒤에 또 연재를 또 시작하셔서 또 쓰신 그런 게 또 책으로 나와서 책으로 나와서 출간까지 됐던 그런 기록입니다. 책에 등장인물들이 있죠. 좀 소개 좀 부탁드려요. 굉장히 개성이 넘치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 민정이 있고 제 당시에 이제 그 남편이었던 배우자 두현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제 배우자의 어머니, 아버지, 배우자의 형, 그리고 형의 와이프, 이렇게 6사람이 이 모든 사건을 거의 중심 인물인 것 같아요. 네. 이 6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입장에서 이 호칭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싸우고 어떤 말로 또 상대방을 공격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굉장히 성격들이 다 다르고 가치관들이 조금씩 다 달랐던 것 같아서 참 어떻게 현실 인물들이 이렇게 뭔가 짠 듯이 영화 속 인물들처럼 다채로운 사상들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근데 아마 현실이 진짜로 그렇겠죠. 우리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맞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남편이었던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 보니까 현재는 남편이 아니다. 예. 제가 이제 이 책 내고 그 이후에 이 책과는 좀 별개의 다른 일로 이혼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어요. 또 그 이야기는 저의 두 번째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예고까지 해주셨고요. 네, 그렇게 다양한 분들이 좀 6명이 주로 등장을 하셔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근데 이분들이 어쨌든 이분들과의 갈등, 사실은 민정님 플러스 남편과 나머지 분들의 갈등에 가깝다고 저는 읽으면서 느꼈는데 주요한 갈등이 호칭 때문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결혼 생활에서 사실 그 외에 또 많은 것들이 또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호칭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좀 해야겠다라고 좀 결심하시게 된 계기랄까?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좀 불편하고 이런 걸 느끼지만 이거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일단 호칭이라는 것에 제가 주의를 기울이게 됐던 건 당시에 제가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그 회사에서 했던 일이 제가 이제 점자 교과서를 만드는 그런 일을 했어가지고 그 중에서도 이제 교과서에 들어가는 어떤 그림이나 사진 같은 이미지들을 이렇게 문장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제 거의 8시간 내내 이제 그림을 어떤 이미지들을 언어로 계속 옮기면서 그 언어 사용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뭐 여자아이, 남자아이 같은 것도 아주 단순한 그림으로 뭐 머리 짧으면 남자, 머리 길면 여자 뭐 이렇게 옮기는 것도 엄청나게 차별적인 생각인데 맞아요. 한편으로 또 그린 사람이 그것을 의도하고 그렸다면은 내가 여기서 이제 또 마음대로 그렇게 그냥 다 이렇게 성평등한 언어로 바꿀 수 있는가도 되게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아무튼 그렇게 굉장히 그 언어 사용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는 환경이었었고 또 어떤 직업 명칭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우리 한국말에 존재하는 그 존댓말과 낮춤말이라고 하는 그 체계들도 되게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어떤 이미지를 언어로 바꾸다 보면은 진짜로 조금만 이렇게 까딱 잘못하면은 반드시 차별적인 표현을 밟을 수밖에 없는 어떤 지뢰 밟기 같은 게임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 이 교과서를 보면은 특히 초등학교 교과서 1학년 교과서 같은 경우에서는 그 가족 호칭을 배우는 그런 챕터가 어떤 종류의 교과서든 정말 빠지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어머니에서부터 뭐 아빠의 형은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뭐 아빠의 할아버지는 엄마의 엄마의 어머니는 뭐 이런 식의 이제 호칭 세계들을 계속 습득해 나가게 되는 문제들을 보고 이 호칭이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이 가족 안에서부터 바꾸고 좀 나아가서 사회적으로 정말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저희 일과 관련해서 또 하게 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언어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또 일을 하고 계시기도 했고 저는 민정님 자체가 좀 되게 언어에 대해서 민감하다라는 생각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도 책 읽으면서도 했었어요. 사실 근데 우리가 되게 뭐 그거 뭐 호칭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렇죠. 진짜 너무 좀 웃기다고 생각하는 지점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은 분들이 호칭 그까짓 게 뭔데 그거 가지고 저렇게 바꾸자고 난리야 그러는데 그러니까.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꿔도 되는 건데 저 결사 거부. 아무것도 아니니까 바꾸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공감을 했어요. 그 별거 아니면 그냥 바꿔도 되는데 아무렇게나 불러도 되는데 안 바꾸고 그렇죠. 저는 진짜 그 아가씨라는 말, 도련님이라는 말 저도 이제 남편의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야 되는데 참 안 나오더라고요. 제대로 한 번도 불러본 적 없어요. 그래서 뭐 요즘은 그냥 좀 친해져서 저도 그런 좀 돼서 이름을 그냥 부르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도련님 아가씨 같은 말이 다들 또 이게 불편하다고 하면은 아니 그냥 그거는 신분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라 지금에서 새로 그냥 뭐 책상에다 연필 같은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부르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그 호칭이 이미 불쾌하게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같이 서로 부르는데 어떤 사람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호칭을 굳이 쓰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저는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굴복이 목적이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 자체가 약간 서열을 어쨌든 정리를 해야지 편안함을 느끼는. 여기서 제일 어른이 누구이고 여기서 제일 약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걸 좀 어쨌든 서로 합의가 돼야지 뭔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맞아요. 특히 가족 안에서 어떤 수평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을 저는 한국 사람들은 거의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근데 정말 뭐 가족 안에서 또 더구나 그렇고 저는 뭐 시댁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한번 그렇게 항상 전 싸웠었는데 별거 아니라고 했거든요.
근데 뭐 그냥 뭐 뭔가 요구를 하거나 뭔가 마음에 안 들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난리가 나던데요. 그냥 어, 내가 마음에 안 어, 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 요구를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러면 안 되지 않아? 라고 음. 한다거나 뭐 이를테면 맞아요. 그 윗사람과 아랫사람이라는 개념이 이게 또 단순히 그냥 이름일 뿐만이 아니라 어떤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은 약간 발언하면 안 되고 뭔가 요청하거나 내 생각을 말하면 안 되고 맞아요. 일종의 발언권과 결정권의 문제까지도 맞아, 약간 그 맞아. 권력의 위계를 나누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쨌든 가족 안에 이런 좀 피곤한 일들이 있고 사실 호칭 뭐 그거 별거 아니지라고 얘기하지만 굉장히 가족을 유지하는 크나큰 문제임을 이 책을 보면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이게 그냥 뭐 이분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있는 문제고 아마 너무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 뭐 결혼을 하셨던 분들 하고 있는 분들은 또 정말 이렇게 다르다고 이런 현타가 오시지 않을까. 결혼하고 나서 제일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진짜 완전 다른 건. 내가 그냥 결혼을 너무 물로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어쨌든 많이 공감하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음악 듣고 와서 이야기 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알게 된 다른 프로그램에서 누가 신청해서 알게 된 노래인데 너무 좋아서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고 올게요. 너는 어느 얼굴 없는 소설가의 문학 전문장 아니 그걸론 부족한데 너는 어느 이름 없는 소설가의 마지막 문장 안돼 이것도 부족한데 너는 나의 수레바퀴 아래서 너는 나의 고밀밭의 파수꾼 너는 나의 해밍웨이요쇼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너의 말은 시가 되어 텅 빈 책에 받아 적히고 그걸 평생 들고 다닐 거야 너의 노래는 글이 되어 내 눈 속에 깊이 박히고 모두 너를 듣게 될 거야 너는 나의 노르웨이 예수 너는 나의 데미안 너는 나의 설명할 수 없는 책 나는 너를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달아 없어질 때까지 계속 읽고 싶어 해져 찢어질 때까지 계속 보고 싶어 달이 넘어갈 때까지 계속 넘기고 싶어 해가 떨어질 때까지 너는 나의 책 너는 나의 문학 마지막 문장 너는
장 박소은의 너는 나의 문학 듣고 왔습니다. 네, 얘기를 또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연재 시작을 언제부터 하셨고, 좀 앞에서도 얘기하셨지만, 좀 이 사건 기록하시면서 또 하는 것 자체가 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좀 어떤 마음으로 기록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이 질문지를 보고 찾아보니까 2018년 9월에 민호의 이 글이 4편 정도로 나누어서 처음에 온라인에 연재했었는데 올라갔더라고요, 첫 편이. 예, 그때 아마 이제 처음 올라가서 그 몇 달 동안 글을 마무리 지었던 것 같고, 이 글을 쓸 때 글을 뭐 잘 쓰고 좋은 글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보다 진짜 대자보를 붙이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 호칭 문제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맨날.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또 저의 글을 통해서 분명히 저와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여자들이 있을 텐데 나처럼 이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고 외로운 상황이 있다면은 이 글을 통해서 당신만이 아니다라는 말을 정말 꼭 해주고 싶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호칭 문제로 싸우면서 인터넷을 되게 검색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뭐 네이트판 같은 곳이나 이제 파리쿡 같은 이제 기혼자들이 좀 많이 있는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또 국립국어원에서 그 온라인 가나다 이렇게 질의응답방이 있어요. 거기도 검색해 보면은 한 뭐 10년, 15년 이런 전부터 여자들이 막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왜 이때까지 안 바뀌냐? 이것 때문에 뭐 이제 뭐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뭐 이혼 직전이다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뭐 인연 끊었다, 절연했다. 그런데 모두가 내가 문제라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꼭 말을 건네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그러니까 그 파리쿡이나 이런 데서 검색해서 이렇게 올려주신 글들이 이제 책에 나와 있는데 인용돼서 몇 가지 인용해서 넣었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시기적으로 뭐 그 즈음인가라고 생각했는데 날짜를 보니까 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글들이 좀 시기적으로 이렇게 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뭐 오랜 시간 동안 진짜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괴로워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이거 사실은 저는 친구나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호칭 너무 불편하지 않아? 뭐 이런 얘기까지 나눠본 적이 별로 없었는데, 좀 이걸 좀 더 이야기를 해야 됐었구나라는 생각도 좀 읽으면서 좀 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손절을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저 시댁이랑도 약간 손절을 한 7년 동안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다시 가기 시작했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렇게 싸울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용기다. 용기 플러스 에너지와 막 열정. 당시에 생각하면은 특히 배우자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제가 결혼 전에도 되게 친했었고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분들에 대한 애정과 어느 정도로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계속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결혼을 그때 시작하면서 되게 결혼에 대한 환상이 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가족하고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결혼하면은 아주 평등하고 그리고 뭔가 미래적이면서 아무튼 내 구미에 쏙 맞는 가족을 만들이라 이런 이제 로망이 엄청 부풀어 있었는데, 그럴 수 있죠, 맞아요. 이게 너무 직접적으로 딱 깨지는 계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오는 슬픔 같은 것도 너무 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이제 말 안 하고 야 내가 묻고 간다 뭐 그냥 안 보고 말지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저한테 상처로만 남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상처로 남는 게 아니라 뭐 책에서도 썼지만은 이걸 좀 승리의 경험으로 바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마음이네요, 진짜.
저는 그래서 한 7년 정도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 같아요. 이제 다들 그냥 적당히. 갑자기 너무 갑자기는 아니지만 변했어요. 되게 많이. 제가 뭘 하려고 하면 못하게 하지 말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그게 꼭 그렇게 했어야 됐을까? 그냥 잘 대해주면 되는데, 그쵸? 그렇죠. 뭔가 엄청나게 잘 대한다기보다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사람 처음 만났을 때 다들 대하듯이 그러면 그 적당한 어떤 예의를 갖춰서 서로를 대하면 문제가 없을 텐데 굉장히 그 시가 안에서 만나면은 기묘한 어떤 힘의 구도가 생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참 서로 못 볼 꼴들을 많이 보고 안 해도 될 그런 감정적 에너지 낭비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의를 갖추자. 우리는 친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정도의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때 연재했을 때는 어쨌든 가족들도 이렇게 읽고 그러신 걸로 이제 나오는데 책에 이때 반응은 좀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일단 글을 써가면서 이제 배우자랑 의논을 되게 많이 했었고 일단 제 기억에 부정확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완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었고 그리고 이 글을 연재를 하고 그 배우자의 어머니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보시고 아버지도 그때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약간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제 어머니께서 이거를 보고 민정이의 마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겠다 하고 그 책에 담긴 내용이지만 민정님이라고 그렇게 시작하는 편지를 저한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굉장히 저한테 당시에 감동적이고 고마웠어요. 그렇군요. 어쨌든 좀 1년이라는 과정 동안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그 글을 읽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또 약간의 변화도 있었던 것 같네요. 근데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어떤 영화적인 해피엔딩처럼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었었고요. 이제 배우자 형 부부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무섭다. 무슨 얘기를 해서 또 글을 쓸지 모른다 해서 가능하면은 말 안 하고 살겠다 막 이런 진짜. 식의 태도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책이 나오고 그랬을 때 생각보다 굉장히 그 자신들의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마음의 부침들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되게 쉽지 않은 일이죠 사실. 맞아요. 또 그쵸. 자기 뭐 그분들은 나름 사회의 그런 관습과 그런 걸 잘 내지한 다들 그러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하신 부분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자신의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공격받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게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대화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뭐 문자 보낸 것들 뭐 대화들 그런 게 되게 디테일하게 좀 묘사가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다 녹음을 하셨나 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녹음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문자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그냥 남아 있으니까. 그리고 대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제가 또 어떤 기억 때문에 왜곡했을까봐 굉장히 그 부분에서 조심스러웠었는데 그 이제 읽어보신 그 가족 그 당시에 시가 구성원들이 뭐 배우자의 형 부부나 뭐 어머니 아버지가 보고 그분들은 제가 녹음을 했다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좀 분노했던 그게 있더라고요. 그건 아니었었는데 이런 오해 같은 것도 좀 있었어요. 나중에는 해명이 됐지만은 녹음을 했나 막 이러면서 의심을 하셨군요. 어쨌든 그 대화 오고 간 대화들이 되게 정말 뭔가 단면? 어떤 단면을 되게 막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화들이 또 나오고 또 그거를 또 사실 상처였을 것 같은데 또 중간중간 작가 우리 민정님께서 굉장히 계속 사유하시는 그런 대목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게 되게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침 속에서도 계속 어쨌든 정리를 하시면서 그 시기에도 그렇게 가셨나요? 책 속에는 좀 뭔가 일단락 여기서 내가 어떤 걸 얻어야겠다 이런 그런 생각들이 중간중간 나오는데
아마 이제 글을 써나가는 과정에서 또 그런 것들을 많이 정리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어떤 이 경험들이 나한테 어떤 의미였고 내가 무엇을 바랐는지 그냥 이렇게 살고 있을 때보다 확실히 글쓰기가 그렇게 자기 성찰적인 것들을 돕잖아요. 글 쓰면서 그런 부분에 생각이 많이 가다듬어졌던 것 같고 아마 책에는 또 그 저의 글을 쓰면서 떠올렸던 사유라든지 성찰들이 담겨 있어서 제가 실제 사람보다 굉장히 좀 성찰적인 사람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당시에 막 싸우고 그렇게 할 때는 뭐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매일 사실은 그게 되게 우리 다 싸워봤잖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에 싸운다는 게 진짜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저도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싸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쵸, 그런 과정이 좀 쉽지 않은데 또 기록도 하시고 그런 게 좀 어떻게 보면 대단하게 느껴지는데 또 이게 또 본인한테 도움이 된 게 있나요? 책을 냈다 이런 장점 말고도 책을 냈다는 것이 저에게 어떤 아니면은 이 활동들이 뭐 전반적인 과정들이 어쨌든 기록하고 계속 그런 과정들이 좀 굉장히 저의 삶을 많이 바꿔놓은 계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 호칭을 가지고 싸움을 전개하면서 1인 시위를 광장에서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피로연 때 입었던 세미 웨딩 드레스 같은 걸 입고 이렇게 피켓을 들고 국립국어원의 표준 언어 예절을 개정하라는 그런 1인 시위를 했었는데 그걸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취재하러 기자분들이 오시고 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저는 제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껴봤던 것 같아요. 정말 평생 동안 말하면 늘 묵살당했거든요, 진짜로. 원가족 안에서도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늘 이제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조용히 살자 막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맞아요. 네, 뭐 배우자의 그 어머니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도 계속 이제 좀 조용히 있자, 가만히 있어라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시는데. 그리고 제가 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성차별이라든지 성폭력 같은 상황에서 뭔가 가해자에게 직접 말을 해도 이게 아무런 반응이 안 돌아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무시해도 될 만하니까 그냥 웃거나 울거나도 아니고 뭐 들은 척도 안 하는 그런 태도들을 계속 겪어와서 되게 내가 말하면 듣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이 저한테 아주 뿌리 깊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 광장에서 진짜 치유의 시간. 약간 종교적인 경험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다는 놀라움이. 그 경험이 진짜 저를 많이 바꿔놨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장면도 되게 인상적이었죠. 그 장면? 어쨌든 그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사실은 우리가 경험을 이야기하다 보면 이렇게 갇혀있기 쉽고 이렇게 좀 안으로 곱는다던가 아니면은 갈등으로 이제 풀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히려 민정님은 밖으로 나가는 선택을 하심으로써 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 보면서 진짜 대단한 사람 진짜 배워야지. 사실 저는 이제 이제 1년 좀 넘게 뵙고 있잖아요, 민정님은. 우리가 서로. 근데 약간 되게 이렇게 조곤조곤 늘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셔서 되게 좀 얌전한 분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 근데 아니었어. 책을 보면은 저를 되게 무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 책을 보면은 약간 그 글쓰기의 자아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실제 생활에서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상냥하는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를. 그런데 그 책 보면 다들 저를 굉장히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이 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네, 실제로 되게 다정하고 스윗한데 글쓰기 자아가 다르다. 그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네요. 글쓰기 잘하는 말이에요. 어쨌든 강한 여성이 제 안에 숨겨진 강한 여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뭐랄까요, 다종다양한 그 말들 사이를 이렇게 뚫고 가는 민정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오늘 나는 당신들의 아랫사람이 아닙니다. 가족 코칭 개선 투쟁기를 쓰신 민정님과 배은민정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요. 어느새 또 맞춰야 될 시간이어서 인사를 하려고 해요. 오늘 어떠셨나요? 같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굉장히 또 오랜만에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좀 옛날 생각도 새록새록 나기도 하고, 그때 2019년도 책이 나왔을 때 그때와 그리고 지금의 나의 사이에 되게 많은 사람들과 사건들이 있었구나라는 약간 주마등? 죽는 건 아닌데 약간 주마등처럼 그 시간들이 스쳐갑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간이었어요. 네. 좋은 쪽으로 좋은 기억들이 좀 많이 나셨나요? 그럼요. 주마등? 아주 재미있는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네, 그러면 또 이렇게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가족 개선 호칭을 위해서 좀 투쟁하신 이야기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이렇게 마칠게요. 마지막 곡으로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브리틀 들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네. I'm so insecure, I think that I'll die before I drink. And I'm so caught up in the news of who likes me and who hates you. And I'm so tired that I might quit my job, start a new life. And they'd all be so disappointed, cause who am I if not exploited? And I'm so sick of 17, where's my fucking teenage dream? If someone tells me one more time, enjoy your youth, I'm gonna cry. And I don't stick up for myself, I'm anxious and nothing can help. And I wish I'd done this before, and I wish people liked me more. All I did was try my best, that's the kind of things I did. I'm relentlessly upset. They say these are the golden years, but I wish I could disappear. Ego crush is so severe, God, it's brutal out here. I feel like no one wants me, and I hate the way I'm perceived. I only have 2 real friends, and lately I'm a nervous wreck, cause I love people I don't like, and I hate every song I write. And I'm not cool, and I'm not smart, and I can't even parallel park. All I did was try my